반발 더 깊게 들어가는 뉴스 프레스룸입니다. 폐업을 선언했던 유제품 기업 푸르밀이 직원을 30% 줄이고 사업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푸르밀의 폐업 선언으로 노조는 물론이고 관련 농가, 또 하청업체 등등이 무책임 경영이다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이 폐업 선언 24일 만에 다시 뒤집은 건데요. 어찌됐든 다행입니다. 프레스룸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장충단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낮 동안 포근함이 감돌지만 공기질이 매우 좋지 않아서 시야가 답답한 곳이 많은데요. 서울은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지며 평소보다 두세 배가량 농도가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출하신다면 날이 건조한 데다가 공기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도권을 포함한 중서부 지역, 전북과 경북은 종일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정체하면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오늘도 낮에는 서울이 19도, 밀양과 한평 각각 22도, 23도까지 오르며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는데요. 이렇게 포근함이 감돌다가도 해가 지고 나면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특히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곳이 많아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주말 사이 전국에 비 소식 들어있는데요. 5에서 40mm가 되겠고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 제주 많은 곳에서는 60mm까지 내리겠습니다. 주말에 전국에 비가 내리고 난 뒤 다음 주 초부터는 기온이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화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4도까지 수직 하강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충단 공원에서 MBN 날씨 박선아였습니다. 오후 3시 지금 이 시각 가장 핫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리 바로 만나보시죠. 최근 눈주위 부상을 입은 손흥민 선수 이 일주일여 만에 심경을 밝혔습니다. 1%의 가능성만 있다면 앞만 보고 달려가겠다. 이 얼굴 보호대를 쓰고서라도 직접 월드컵에 나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현재 손 선수 수술을 받고 회복 운동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4강 신화를 이룬 2002년 월드컵에서 김태형 선수가 코뼈 골절을 입고도 보호대를 끼고 경기에 나서는 모습 보여준 바 있죠. 손흥민 선수가 그때 마스크 투혼을 재현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내일 동남아 순방길에 오르는 윤석열 대통령. 이번 순방에서 한미일 3자 정상회담도 가질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는 13일 캄보디아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3국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 밝혔는데요. 윤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4박 6일의 순방을 마치고 오는 16일 귀국할 예정입니다. 이 소식 잠시 뒤 전해드립니다. 네, 미국 중간선거 결과 야당인 공화당이 압승할 것이란 전망과 달리 하원에선 공화당이 아슬아슬하게 다수당을 차지했고 상원은 민주당 49대 공화당 50으로 아직 나오지 않은 조지아주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조지아주를 지금 누가 가지고 가냐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뭐 이 조지아주를 누가 갖고 가냐에 따라서 공화당이 과반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왜 거긴 아직도 결과가 안 나와요? 네, 조지아주는 주법상 50% 이상의 투표를 해야 승패가 갈리는데요. 이번에는 네. 야당 모두 과반을 넘기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달에 결선 투표를 다시 진행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네, 2020년 선거에서도 조지아주의 결선 끝에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했던 만큼 이번에도 양당이 이 승부를 사활을 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12월 6일이라고 했나요? 맞습니다. 네, 12월 6일 날 있는 결선 투표에 따라서 상원을 어디가 과반이 될 것이냐, 50대 50, 이 동석을 갖게 될 것이냐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큐시트 회의로 넘어가 볼까요? 네, 큐시트 회의 오늘 첫 번째 소식 이수아 기자가 준비했네요. 네, 첫 번째 발제 제목은요. 이 순방 가는 윤 대통령 MBC 전용기 아웃입니다. 헬로윈 참사 국가 애도 기간 중 출근길 문답을 하지 않겠다고 윤 대통령이 결정을 했었는데 네. 13일 만에 이 문답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 헬로윈 참사 뒤에 처음 진행된 문답에서 윤 대통령 이 얘기부터 했는데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충격과 슬픔에서 힘들어하시는 국민을 두고 이런 외교 순방 행사에 참석을 해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워낙 우리 국민들의 경제 통상 활동과 그 이익이 걸려 있는 중요한 행사라 하여튼 힘들지만 어쨌든 이 순방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먼저 한미일 정상회담은 확정이 됐고 몇 가지 양자회담도 확정이 됐거나 또는 진행 중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상 변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양자회담들도 다자회의 기간 동안에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 들으신 것처럼 내일부터 4박 6일간 이 동남아시아 순방길에 오릅니다. 이 취임 후 첫 아세안 정상회의 G20에 참석하는 건데요. 네. 사실 단순한 순방 언급보다도 더 눈에 띄는 게 한미일 정상회담이 확정됐다라는 소식을 직접 전했다는 겁니다. 맞아요. 이건 백악관도 함께 공식화를 했고요. 네. 이 자리에서는 이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 저희가 소식 계속 전해드렸잖아요. 네. 이 내용이 있는 만큼 관련 방안을 한미일이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또 한미일 말고도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도 첫 만남이 이뤄질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 한미일 정상회담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난번 EU 이 순방 때도 뭐 한미일까지는 아닙니다만 한미, 한일 만나지 않겠느냐라고 굉장히 주목을 했었는데 그때 사실 이수아 기자 좀 구설이 있었어요. 사실 순방을 갈 때마다 구설이 계속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선 네. 일본 총리와는요, 이 한일이 공식 회담을 한 해 만에 기싸움을 벌여서 저희가 길게 전해드린 바 있고 네. 결국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 행사가 있는 건물까지 찾아가서 일종의 약식 회담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우리가 좀 외교에서 홀대를 받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까지 있었고요. 네. 이 미국의 경우에는 한 행사에 참석한 자리에서 윤 대통령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48초 동안 서서 대화를 나누는 이른바 스탠딩 환담만 나누고 정식 회담이 불발됐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굉장히 회자가 많이 됐던 윤 대통령의 한 말, 네. 일종의 순방 비속어 논란으로 계속해서 아직도 정쟁의 소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사실 이 앞서서 한미, 한일 좀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수아 기자가 얘기한 이 이른바 비속어 논란이 강재묵 기자, 이번 순방에도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네, 이 해당 보도가 최초로 있었던 언론사죠. 이 대통령실이 이번 순방에 MBC 취재진의 이 대통령 전용기, 소위 이제 1호기 탑승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내용입니다. 네. 이 앞선 비속어 논란 보도로 인한 갈등과 이제 무관하지 않겠죠. 이 어제 오후로 이 MBC 취재진으로 이제 문자 메시지를 통해 MBC의 외교 관련 왜곡, 편파 보도가 반복되어 온 점을 고려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탑승 불가 입장을 이제 공식적으로 통보한 건데요. 네. 대통령실은 해외 순방에 중요한 국익이 걸려 있기 때문이라고 이제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순방이 코앞에 와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 이 탑승 불허 발표가 났기 때문에 당사자인 MBC가 발끈했습니다. 네. 이 언론 취재를 명백히 제약하는 행위라고 반발을 했고요. 입장문에서 이 군사 독재 시대에도 없었던 일이다. 언론 보복 기자 탄압이다. 이 전용기는 국민 혈세로 만들어졌는데 이 부분을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 전용기에 탈 수 있는 이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도 내부 투표를 좀 진행했습니다.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인데 네. 여기서 공동 대응이 결정됐다는 소식까지 저희가 전해 들었습니다. 네. 압도적으로 찬성 의견이 많았다라는 네. 소식을 들을 수 있었고요. 이 공동 대응의 내용은 아직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1호기 전용기를 안 탄다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일단 공동 성명을 이 출입 기자단 이름으로 내고 이 순방 중에 몇몇 대통령 일정에 대해서 전 언론자가 보도나 취재를 하지 않는다, 일체 쓰지 않는 방안을 현재 고려 중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협회 그리고 전국 언론노조도 함께 긴급 공동 성명을 냈는데요. 네. 이 권력 비판을 이유로 전용기 탑승을 거부하는 건 헌법이 규정한 언론 자유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다. 그리고 이런 취재 제한 조치에 책임 있는 관계자들을 즉각 파면 조치하라는 요구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사안이 굉장히 지금 커지는 모습입니다. 공동 대응으로 아예 뭐 기사를 안 쓸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강재묵 기자, 정치권도 굉장히 좀 시끌시끌합니다. 네, 정치권 반응도 좀 함께 살펴보면요. 네. 특히 살펴봐야 할 내용이 좀 있었는데 바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입장입니다. 이 의원 활동 전으로는 과거 이제 MBC 출신이기도 하셨었죠. 네. 다소 좀 아이러니한 상황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 언론 통제라고 하기엔 MBC도 궁색할 것이라는 입장 보였습니다. 이 취재 자체를 불허한 게 아니라 이 전용기 탑승만 어려운 것이니 이 취재에는 큰 문제가 없지 않겠냐는 설명입니다. 이 과거 몸을 담았던 기업인 만큼 배현진 의원 입장이 특히 주목되는 중이고요. 또 따로는 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 입장도 있었는데요. 이 내용은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기자들, 언론인에게도 책임 의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그거는 다른 언론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죠. 저는 확실합니다. 언론 통제라는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언론 통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자실을 대못질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게 언론 탄압이고 통제인 거예요. 네, 민주당 입장도 살펴봐야겠는데요. 이 내용은 잠시 뒤에 다시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상희 교수님, 사실 춘추관장도 하셨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순방기에 언론사가 배제된 적이 있었나요? 배제된 적은 없습니다. 배제된 적은 없는데 이 네.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저도 참 착잡한 심정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일단 뭐 오늘 공동 대응을 하기로 대통령실 기자단이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다행히도 성명 내용 중에서 탑승기 즉 그 전용기 탑승 여부까지는 아직까지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이 부분까지도 뭐 탑승하지 않겠다라고 결의를 한다 그러면은 네. 이 극한 대치 상황까지 가겠죠. 이 점은 궁극적으로 뭔가 타협의 여지를 당겨두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방금 뭐 지적하셨다시피 저는 춘추관장도 있고 언론학자이기도 합니다만 네.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부분은 이 몇 분간의 설명으로 사실상 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좀 네. 안타까운데요. 이거 현상적으로 우선 보자 그러면 이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언론의 활동과 그 규모 자체는 상당히 과도기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네. 흡사 1800년대 미국과 스페인 전쟁을 유발시켰고 미국과 멕시코 전쟁을 유발시켰던 그 당시 상황과 비슷합니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은 언론의 과도한 경쟁으로 말미암아 상업화되다시피 하니까 네. 여기에 경쟁이 과도해서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선정적인 뉴스를 보도함으로 인해서 네. 시장을 선점하는 언론사들의 그런 상업적 전술이 많이 뛰어나다는 것이죠. 그것이 1800년대에 급기야는 전쟁을 일으키는 빌미가 됐습니다. 교수님 강의 같아요. 그래서 네. 이 뭐 제가 강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소위 이야기의 옐로우 저널리즘이 너무 많이 판을 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 그러면 대통령실이 MBC의 특정 언론의 전용기 탑승 거부를 한 것은 네. 저는 그것을 언론 탄압이보다는 일종의 페널티성으로 봐야 된다. 페널티다. 이렇게. 왜냐 그러면은 네. 지금 이렇게 과도한 경쟁 체제에 있는 언론사 환경 자체에서 국익적 관점과 공익적 관점에서 언론이 취해야 될 소위 말해서 취재에 대한 윤리 네. 이런 부분들을 어떤 형태로도 한 번씩 짚고 넘어가지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언론 탄압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면 이건 네. 제도적이나 물리적으로 언론의 자유로운 취재 활동을 강제하거나 억압하거나 이런 행위인데 이 단순히 국익적 관점에서 방문하는 이번 순방에 네. MBC의 취재를 제안하는 것은 단순히 정치적으로 보면 편협적이고 굉장히 속 좁은 행동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서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은 되도록이면은 이런 네. 언론의 우리 현실적 문제점을 한번 짚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사실 하실 말씀이 되게 많으신데 시간적인 제약으로 말이 좀 빨라지셨습니다. 결론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언론 탄압이라기보단 페널티가 아니겠느냐. 옐로우 저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저희가 아까 강재묵 기자가 국민의힘의 입장을 전하면서 배현진 의원이 취재 자체를 불허한 게 아니라 전용기 탑승만 제공하지 않겠다는 거다. 자산이 많은 MBC가 이 민항기를 통해서 뭐 순방 다녀오도록 잘 지원하지 않겠느냐라는 글을 올렸다고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저희가 민주당의 반응, 지금 영상 준비됐죠? 네, 그 영상 같이 보고 오시죠. 대통령의 활동에 대한 취재가 허용되는 공적 공간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 마음대로 제한해서 취재를 하지 말라. 이런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그런 공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산 규모가 크면
취재를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자산 규모가 작은 그 중서 영세 소위 이제 언론인들은 소위 취재 편의나 이런 취재의 자유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면 그거는 말이 안 되죠. 뭐 한마디로 웃기고 계십니다. 정세석 위원장도 언론 통계가 아니라고 네, 그것도 웃기고 계시고 전 웃길 걸 좀 웃기라고. 네, 지금 이번 사안을 놓고 여야 입장이 정말 극과 극입니다. 사실 이게 작은 사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걸 결정한 건 윤 대통령이 직접 결정한 게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인데 그럼 윤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대통령이 국민이 이 많은 국민들의 그 세금을 써가며 이런 해외 순방을 하는 것은 그것이 중요한 국익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자 여러분께도 이런 외교 안보 이슈에 관해서 그 취재 편의를 제공해 온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윤 대통령 취재 편의를 제공한 거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우영 위원장님,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위원장이시죠. 네, 김 위원장님, 지금 취재 편의를 제공한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배려인 거지 의무는 아니다. 우리가 제공하는 게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대통령님께서 이 할로윈 참사 이후에 국민의 애타는 마음을 뒤로하고 국익을 위해서 해외에 나가시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국익에는 사실 초당적 협력이 필요합니다. 여야나 보수 진보를 뛰어넘어서 국가의 이익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럼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가장인데 다소 과거에 바이든 논란 있다 하더라도 언론 중재 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그건 그대로 맡기고 국익을 위해서 모든 언론사에게 공평하게 국익 보도를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 될 일을 이렇게 배제를 꼭 해서야 되겠느냐. 무능 무책임의 좀 협량의 어떤 요소까지 있지 않나 이런 비난도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익을 위해서 가는 순방인데 굳이 배제를 했어야 되겠느냐 아쉽다 뭐 이런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민지숙 기자가 준비했죠. 네, 제가 준비한 아이템 제목은 웃기고 있네 후폭풍 윤 불만 전화입니다. 네, 오늘 아침 앞서 설명드린 대로 윤 대통령 출근길 문답 2주 만에 재개됐는데요. 이 자리에서 많은 질문이 나왔지만 이 질문에 눈에 띄었습니다. 김은혜 수석의 웃기고 있네 메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통령 입장을 물었는데 직접 답변했습니다. 보고 오시죠. 김은혜 수석과 강승규 수석 웃기고 있는 논란이 조치를 취하실 의향이 그래서 국회 출석한 정부 위원들과 관련해가지고 많은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종합적으로 다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회에서 출석한 정부 위원들이 많은 일이 있지 않았느냐. 종합적으로 이해를 해달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많은 일은 뭡니까? 네,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 같은데요. 이 메모 논란이 있었을 때 이미 그 자리에서 사과도 했고 회장 조치도 있었고 일련의 많은 일들이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이 논란은 좀 일단락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입장을 밝혀야 될 만큼 이 논란 후폭풍이 거센데요. 어제 운영위 이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 순방 일정 준비 때문에 아예 참석을 하지 않았죠. 하지만 이 자리에서 야당 의원들 경질과 같은 구체적인 징계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런 거에 대해서 뭘 더 하라는 거냐며 이렇게 두둔하는 모습 보였는데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김은혜, 강승규 수석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무슨 말을 하셨습니까? 제가 여기서 밝힐 수가 없죠. 그래서 사과하고 저도 사과하고 다 사과하고 그다음에 퇴장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더 이상 뭘 하란 말입니까? 대통령께서는 징계조차라도 그리고 업무 배제조차라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김은혜 수석 어디 있습니까? 오늘 왜 불출석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순방 준비한다 하지 않습니까? 순방 가셔야죠. 그냥 모른 척하고 데리고 순방 가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모른 척하지 않고 아니 순방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자, 순방 중요한 거 순방 인정합니다. 가는 계획은 김은혜 수석 이미 말고 할 사람이 없습니까? 지난주부터 정해져 있어. 홍보수석이 당연히 가야죠. 홍보수석이 그럼 사고를 치지 말았어야죠. 네, 이렇게 김대기 실장 잠깐의 일탈이었을 뿐이다. 뭐 네. 내내 웃고 떠든 것도 아닌데 뭐 크게 문제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두둔하는 입장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윤 대통령 그리고 뭐 김대기 실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뭐 당일날 국감장 퇴장하고 다 끝난 사안 아니냐라는 입장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국감장을 퇴장한 이런 조치도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수아 기자. 네. 이 어제 흘러나온 얘기가 대통령이 여당 의원한테 전화해서 아니 여당 의원들 뭐하냐 두 수석 퇴장하도록 그냥 뒀냐 뭐 이런 불만을 표출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저희 발제 제목처럼 윤 네. 대통령이 친윤계 의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이른바 불만을 토로했다라는 건데요. 네. 수석들이 퇴장할 때 왜 소극적으로 대응을 했냐? 라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전해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화를 받은 이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이건 김은혜 홍보수석이 주호영 위원장에게 먼저 제안을 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윤 대통령이 이해했다라는 시그널을 보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네. 이 밖에도 윤 대통령 이 여당 의원들이 헬로윈 사고 방어를 제대로 안 해주고 있다. 국감에서 당이 왜 이렇게 매가리가 없냐. 장관 하나도 방어를 못하냐라면서 서운한 얘기를 쏟아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글쎄요, 이 윤 대통령의 전화를 안철수 의원이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안 의원,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그런 문제까지 한다면은 뭐 거의 모든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 책임이라고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구분을 해서 접근을 하는 것이 맞지.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다 대통령 사과를 요구한다는 거는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대통령께서 지시해서 하셨겠습니까? 실무자의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그렇게 나온 반응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네, 이 안철수 의원 뭐 대통령 사과까지 하면 이거는 너무 나간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희 교수님. 네. 근데 앞서서 이수아 기자 얘기를 좀 들어보면 물론 다 이렇게 뭐 전언이고 보도긴 합니다만 대통령이 여당 의원들한테 전화해서 불만을 표출한 지점이 이 김은혜 강승규 수석에 대한 부분도 있고 매가리 없이 장관을 이 방어를 못하냐. 근데 이건 이상민 장관을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럼 결국 방점은 이상민 장관을 제대로 방어 못한 국민의힘에 대한 불만인 걸까요? 일단 뭐 대통령 입장에서 우리가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저도 청와대에 근무를 했고, 네. 뭐 그러한 이러저러한 이유로 인해서 뭐 강승규 수석, 김은혜 수석도 뭐 제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 중체에 대한 국가적 위기 상황, 국가적 재난 상황이 벌어진 상황에서 행정적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고 이것을 수습해 나가야 되는 것이 헌법에 명시된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대통령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당과 대통령실과의 수평적 관계를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좀 같이 뜻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인데 대통령실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것이 너무 좀 정치적으로 편중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섭섭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더군다나 이런 말씀 드리면 좀 못합니다만은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솔직히 그 국회에 대한 입법 활동 뭐 이런 경험이 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위 말하자면 뭐 정치 경험이 없다 이렇게 비판도 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더욱더 사실상 솔직한 진언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대책의 협의 뭐 이런 것조차도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그게 안 됐다는 것이죠. 이 부분들은 야당에서 뭐 공격할 만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너무 한 번쯤은 사과받고 지나갈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자꾸 침수봉대하는 것은 뭔가 좀 감정적 대응에 좀 지나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지금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도 있다라는 지금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좀 같이 합을 맞춰서 가면은 더 좋은데 이게 좀 안 맞는 부분이 대통령 입장으로는 답답하지 않겠느냐 지금 이런 말씀인 건데 그런데요. 윤 대통령이 이렇게 친윤계 의원들한테 전화를 했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이 부분을 갖고도
또 논란입니다. 민지숙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이 내용 출처 자체가 익명 관계자라고 되어 있어서요. 실제로 윤 대통령이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었는지는 사실 확인이 조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 해당 내용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하는 의원들의 발언 이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운영위 복당 때 수석들 퇴장 관련해서 퇴장이 말이 되느냐고 이제 친윤계 의원님들께 전화했다고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사실은 좀 어떻게 해요? 저는 전화 받은 바가 없으니까 친윤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보도는 그냥 뭐 보도였겠지요. 대통령께서 당무에 관여하시거나 당직자들 저는 전화 받은 게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뭐 국가 전체를 이끌어 가시고 큰 중심을 잡고 가는데 당에서 하고 있는 이런 뭐 자잡으로 것까지 다 전화하시고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네, 이렇게 도대체 누가 친윤계냐라는 논란이 나올 정도가 됐는데 대표적인 친윤계 이 장제원 의원 조금 전 백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도대체 소문의 출처가 누구냐, 어떤 의원에게 전화를 걸었는지 실명을 자기에게 좀 알려달라, 확인을 직접 하겠다라는 건데요. 그리고 매가리가 없다라는 표현 자체도 윤석열 대통령이 평소에 쓰지 않기 때문에 사실 무근이다, 가짜 뉴스다라는 주장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지금 민지숙 기자가 얘기를 해주는데 장제원 의원의 음성 지원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우영 위원장님, 지금 어쨌거나 뭐 윤 대통령이 진짜 전화를 의원들한테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긴 합니다만 일단 대통령이 여당에 자꾸 서운함을 느낀다라는 어떤 이런 보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대통령실 물갈이 때도 친윤계 의원이 추천한 인사들이 많이 되고 물갈이가 됐다라고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윤 대통령이 여당인 국민의힘이 좀 제 역할을 서포트를 못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아마 그 행안부 장관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여당 안에서도 책임론이 많이 나왔잖아요. 권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행정의 어떤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는 게 행안부 장관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 여당이 적극적 보호를 안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그런 불만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지금 국민들한테 그 재난에 대한 책임감과 어떤 그 재발 방지 대책을 함께 협심해서 만들어 나가야 할 대통령이십니다. 여당에게 당직 정권의 어떤 나팔수가 되라.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얘기고 또 야당의 주장도 그냥 한 정치인이 하는 정견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국민의 70%가 이태원 할로윈 참사에 대해서 정부 당국의 대응을 잘못했다라고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목소리를 국민의 목소리로 듣고 뭔가 고치려고 의지를 보여야지. 여당 탓하고 야당 탓하고 그러시려면은 이 권력을 왜 운영을 하시는 거죠? 그런 비난에 어떤 그 빠져들 가능성이 높은 그런 언행이 아닌가. 그 말은 아마 안 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대통령이 당의 불만을 피력을 했다는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메모 논란 굉장히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당사자죠. 김은혜 홍보수석 어제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 모습 같이 보고 오시죠. 희생자 부모님들의 심경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염추기경은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눈으로 보면 자식이 무엇을 원하는지 금방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부적절한 처신을 한 데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필담은 운영이나 이태원 참사와 전혀 관계가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거듭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약간 문장과 문장 사이에 짧은 이 쉼에서 약간 울컥하는 게 좀 느껴집니다. 눈가도 좀 붉은 것 같고요. 참 이 웃기고 있네라는 이 메모가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논란이 된 이유가 아니 할로윈 참사가 얼마나 큰 사안인데 여기 웃기고 있네라는 메모를 썼느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된 건데 민지숙 기자. 이번엔 좀 비슷한 이유로 사진 한 장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웃기고있네 메모 논란 됐을 때 가장 강하게 비판했던 사람 중 하나 이수진 민주당 의원이 준비한 PPT 영상이 논란이 된 건데요. 네. 사진으로 저희가 준비했는데 이태원 참사라는 표현 옆에 이수진 의원 본인이 활짝 웃고 있는 사진 저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뭐 내로남불 이수진이다라고 비판의 목소리 쏟아지고 있는데 이수진 의원 측은 PPT 자료가 모두 동일한 표지로 제작되는 바람에 이런 실수가 있었다 이렇게 해명한 상태입니다. 네. 그냥 PPT를 이 똑같은 장 위에서 제작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다라는 해명이긴 합니다만 뭐 누구 할 것 없이 이런 참사 사안이 있으면 좀 더 이 세심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음 강재묵 기자가 준비했죠. 네, 세 번째 아이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풍산개는 어디로? 개싸움 2라운드입니다. 이 풍산개 논란 어제도 저희가 이제는 개싸움이라는 발제로 소개해드렸었죠. 이 문 전 대통령이 관련 입장을 추가로 밝히면서 소위 2라운드가 시작되는 모양새입니다. 이 지금이라도 내가 입양할 수 있다면 대환영이다라는 입장을 밝힌 건데요. 이 양육비 문제와 고미 송강이를 파양했다는 비판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자 정면으로 반박하는 입장 직접 밝혔습니다. 이 문 전 대통령 근거가 될 시행령이 없는 상태이니 원위치하면 될 간단한 문제다. 이 현 정부가 적절한 방법을 강구할 문제라 선을 그은 건데요. 이 또 이어서 이 정치의 영역으로만 오면 작은 문제도 어렵게 만드냐는 설명 이어갔습니다. 또 이제 그만하자. 오히려 지난 6개월을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입장까지도 입장문에 담겨 있었습니다. 네, 아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 직접 나섰습니다. 이거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겠는데요. 네, 계속해서 이제 공방이 주고받는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이 자료 함께 보시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국민의힘 측 이 최재형 의원, 이 가족과 같다고 했던 반려견과 헤어지는데 이 애틋함커녕 매정함과 쌀쌀함만 느껴진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입양 부모의 마음이 변하면 아동을 바꾸면 된다는 발언이 떠오른다고 했는데 이 내용은 이제 지난해 1월로 이제 신년 기자회견 중에 이 정인이 사건 관련해서 질의응답이 있었던 중에 있었던 답변이었었죠. 이 관련해서 있었고요. 또 이어서 이제 홍준표 시장 반응도 좀 살펴보실 텐데요. 이 어제에 이어서 입장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졸렬하다는 단어로 평가했습니다. 이 대통령까지 지낸 분이 할 말이 아니다라며 이제 똑같이 이제 이어서 이제 비난 강도 이어갔습니다. 네, 민주당 반응도 살펴보면요. 방어에 나섰습니다. 조응천 의원은 잘 키우라고 하고 어느 날 불법으로 반출할 거다라고 말할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했고요. 이 사료값 때문에 파양했다는 정말 치졸한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대표 친문이라고 할 수 있는 윤건영 의원은 이 헬로윈 참사로 모두가 슬픈 지금 풍산개를 두고 며칠째 논란인데 이 정확히는 사실을 왜곡해서 굳이 지금 논란을 만드는 이들이 있다라면서 윤 정부를 저격하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논란 2라운드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어제 또 국회 운영위에서도 이게 논란이더라고요, 강재묵 기자. 네, 맞습니다. 운영위에서도 이번 논란 관련해서 이제 질의가 있었죠. 이틀째 질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민의힘은 결국 이제 비용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운영위 상황은 영상으로 확인하고 오시겠습니다. 지금 새로운 시행령 있죠? 그게 늦어져서 안 된다. 거기에 새로운 시행령의 신설 조항이 사육비, 그러니까 비용 지원이잖아요. 결국은 비용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반환하시는 거잖아요. 양육 비용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반납하시는 걸로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 풍산개를 맡아서 관리할 거니까 그 지원금 내놔라, 사육비 내놔라 이렇게 요청한 적이 없고 그 근거를 만들으라고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에 위탁의 근거와 지원의 근거를 담았습니다라는 얘기를 자꾸 하면서 마치도 지원금의 여부가 이번 뭐 무슨 파양이니 반환이니 이런 것에 가장 중요한 이유인 것처럼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것이 불순하다 이런 겁니다. 보신 것처럼 민주당은 시행령 개정 과정을 계속해서 짚고 있죠. 이 양측의 입장이 어제에 이어서도 한치의 물러섬도 없는 상황입니다.
여당 의원들은 문 전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과거 사례도 여러 개 가져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성남시청 이름으로 입양했던 유기견 행복이가 언급됐는데요. 네. 이 대표가 경기지사가 되면서 데리고 가지 않아서 네. 당시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표가 자기 홍보를 위해서 입양을 했다가 파양했다라는 주장을 했고 네. 또 사실 입양을 주선했던 동물 단체 측도 파양이 맞다라고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 대표가 파양 전에 개인 입양 신청을 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네. 이 얘기가 문 전 대통령과 엮여서 운영에서 다시 언급이 되고 있는 겁니다. 또 조국 전 장관의 과거 SNS 글도 언급이 됐는데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기가 키우던 개 9마리 중 1마리도 사택으로 데려가지 않았다. 그러면 애견인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가져와서 이 논리대로라면 문 전 대통령도 애견인은 아님이 분명하다라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네, 지금 여야가 개싸움 2라운드를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지금 풍산개는 졸지에 공중에 붕 떠버린 지금 그런 상황인데 강재묵 기자. 아니 그럼 윤 대통령이 사실 지금도 뭐 반려견 반려묘를 많이 키우고 있잖아요. 윤 대통령이 데리고 가서 키우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네, 말씀처럼 이제 붕 떴다는 표현이 좀 딱 맞는 것 같은데요. 이제 네. 애꿎은 반려동물들이 좀 헤매고 있는 다소 안타까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이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해당 질의가 어제 운영위에서도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맡아 기르는 방안은 어떠냐는 취지 그대로 질문이 있었는데요. 네. 직접 확인하고 오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아이와 동물을 몹시 사랑한 걸 저는 압니다. 혹시 이 풍산개들을 맡아서 키울 의향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으신지. 윤 대통령님은 지금 개가 5마리 그리고 또 고양이 또 한 4마리 그렇게 키우셔서 거의 집이 아마 다 차신 모양입니다. 강아지가 다 찼기 때문에 애완견을 더 드리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한 10마리 정도 키우시는 것 같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이미 키우고 있는 수도 너무 많다. 네. 더 드리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 대통령실 통해 있었습니다. 아하, 그러면 그런 풍산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수아 기자? 일단 문 전 대통령 측이 반환 의사를 밝혀서 네. 어제 이 풍산개 고미와 송강이를 정부에 인도를 했습니다. 이 네. 인도 작업 자체가 이 대구에 있는 경북대병원 동물병원에서 이루어졌고요. 네. 이 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뒤에 후에 갈 곳이 정해지면 다른 위탁 기관으로 갈 예정입니다. 이 정부에서 위탁 기관을 찾고 있는데요. 이 주로 이미 풍산개를 관리 중인 지자체로에 문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 하나가 이 광주에 있는 우치공원인데 네. 유선 문의가 들어갔다고 알려졌습니다. 저희가 직접 좀 우치공원에 이게 사실인지 확인해 봤거든요. 취재를 해보니 이 고미와 송강이 자식인 별이를 비롯해서 3마리의 풍산개를 이미 관리 중이다. 이 현재 마련된 시설에서 공간 확충 등이 가능한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대통령실에서 언제까지 이걸 밝혀달라라는 부분이 있었냐 질문을 했더니 생명을 데려오는 일인 만큼 뭐 따로 데드라인은 없었다. 언제까지 알려달라. 결정 기간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일단 우리 이수아 기자가 직접 이 반발도 깊게 이 연락을 해본 결과 우치공원에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 사실 풍산개 어디서든 좀 빨리 데리고 가서 좀 잘 키웠으면 좋겠는데 이상희 교수님 네.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헬로윈 참사로 지금 우리가 개싸움할 때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일전에 드렸었는데 네. 2라운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조금 전에 우리 앵커님이 정치판이 이제 개싸움으로 들어갔다 이런 말씀하시기에 참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애완 인구가 1,000만 명이죠. 네. 1,000만 명인데 이 애완동물, 반려동물을 키워본 사람들은 이 부분에 상당히 매민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런 관점도 중요하고 이미 반려동물 자체가 이제 정치권에 들어왔다. 그런 현상이 지금 시작됐다라고 네. 이제 봐야 되는 것이고요. 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페이스북 글 중에서 그 의미 있는 이야기가 하나 들어가 있었죠. 네. 사소한 건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치권에 들어가면 굉장히 지저분해진다라고 네. 이야기했습니다. 정치적 레토릭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은 전 대통령으로서 정치적 영향력이 상당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레토릭에 정치적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 하필이면 이런
할로윈 참사라든가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온갖 얘기라든가 민주당의 압수수색이라든가 이런 극한 대립적 상황에서 굳이 이 이야기를 끌어들였을까? 그럼 그 영향을 고려하지 못했을까에 대한 부분들이 의구심이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라운드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당신의 말로는 이것이 지저분해졌다 해서 안타까운 표시했지만 이 부분은 정치권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단초를 제공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발전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글쎄요, 뭐 애견 사랑, 그러니까 반려동물의 사랑에 있어서는 경쟁력도 뭐 윤석열 대통령 측도 상당히 경쟁력이 세지 않습니까?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 좀 안타깝습니다. 네. 이 2라운드에서 그냥 막을 내리고 우치공원에서 풍산개 3마리를 잘 키워주기를 좀 바라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지숙 기자가 준비했죠. 네, 마지막 아이템 제가 준비했는데요. 제목은 체포면한 정진상 정치적 공동체입니다. 어제 저희가 검찰의 압수수색 상황 실시간으로 전해드렸는데요. 맞아요. 알고 보니 검찰이 정진상 실장 관련해서 압수수색 영장 말고도 네. 체포영장을 함께 청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런데 법원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던 건데요. 앞서 검찰은 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때처럼 네. 일단 정 실장의 신병을 확보한 다음에 네. 수사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네. 이 영장이 막히면서 이런 계획이 조금 틀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럼 궁금해지는 게 압수수색 영장은 나왔는데 왜 체포영장은 기각된 거예요? 네, 아무래도 이 정 실장 본인이 공개적으로 검찰 소환에 응하겠다 이렇게 밝혔던 점이 좀 고려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지난달 24일에 정 실장 이게 기자단에 검찰이 추가로 조사할 게 있어서 부르면 언제든지 당당하게 응하겠다 이런 네.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이렇게 제발로 나오겠다는 사람을 굳이 긴급하게 체포할 이유가 없다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어제 압수수색 또 저희 방송 시간에 이 전해드리기를 세 군데 자택, 당사, 국회가 있었는데 국회는 여전히 이제 검찰이 대기 중이고 압수수색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민지숙 기자, 네. 국회 압수수색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검찰 무려 10시간을 기다린 끝에 국회 본청 압수수색도 마쳤습니다. 오전 8시 40분쯤 진입을 시도했다가 이렇게 오후 6시가 넘어서야 본격적으로 수색을 시작을 했는데 2시간 반 동안의 압수수색이 끝난 다음에 민주당 측에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망신주기용 그 압수수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패로 끝났다. 그 윈도우 프로그램을 설치한 로그 기록, 그리고 대장동 사건 관련돼서 언론 기사 8건을 검색한 인터넷 접속 기록, 검색 기록, 그리고 그 찢어진 메모 용지, 그리고 파쇄된 종이 한 문큼, 이것이 압수수색 결과 검찰이 확보한 결과입니다. 그 내용들은 정진상 실장의 혐의와는 하등 관계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검찰은 정진상 실장 집에서는 2달치 출입 기록을 일단 확보한 걸로 보입니다. 네. 이런 압수물 분석해 검찰 조만간 구속영장도 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런데 이렇게 상황이 긴박하게 종료된 이후에 오늘에는 이 문장, 이 영장에 적힌 이 내용이 논란이 됐습니다. 영장에 뭐가 적혔는데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네. 검찰이 정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이재명 대표와의 정치적 공동체다 이런 표현을 적었다고 합니다. 네. 30쪽짜리 영장에 이재명 대표의 이름 70여 번 언급된 걸로 알려졌는데요. 검찰은 정 실장이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일 때, 도지사일 때, 민주당 당대표일 때 20년 이상 이 대표를 보좌하면서 각종 정책을 총괄했던 점을 이렇게 정치적 공동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우영 위원장님, 사실 국정농단 사건 때 경제적 공동체라는 말이 처음 나왔었죠. 그리고 이 법조 쪽에서는 이 공동체라는 말이 이번에 그 다음에 처음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 공동체라는 말의 뜻은 결국 둘이 하나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검찰이 공범이라고 적진 않았어도 결국 둘은 공범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공범이냐 아니냐는 증거로서 입증을 해야죠. 단어로 입증하면 안 됩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간에 경제적 최서원 공동체, 씨로 개명을 했죠. 최서원, 네. 경제적 공동체라는 개념이었는데 그때 쓴 용어가 묵시적 동의라는 개념이었습니다. 텔레파시도 아니고. 묵시적 동의. 네, 이게 상당히 그 법률적 용어로서는 참 그 헤아리기 어려운 단어예요. 네. 정치인이 보좌관을 두고 오랫동안 그 보좌를 받는 거는 누구나 다 하는 정치적 행위의 일환입니다. 네. 만약 그 보좌관이 어떤 범죄 혐의가 있다.
또 그것이 정치인과 어떤 연관성이 있다면은 네. 증거를 가지고 말을 해야 돼요. 근데 8일날 김용 부원장에 대한 기소장에 지금까지 언론에는 계속 이재명 당대표의 대선 자금 문제를 거론했었는데 네. 그 기소장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언론 보도의 내용과 실제는 매우 다르다는 겁니다. 정진상 그 실장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본인은 하등 잘못된 점이 없고 당당하게 수사를 받고 있다. 네. 그런 점을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은 자꾸 이렇게 오버해서 뭔가 언론 플레이를 하고 또 피의 사실을 공표를 해서 마치 선제적으로 범죄가 있는 것처럼 네. 그렇게 과대 포장하는 방식의 접근 방식은 좀 이제는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공범인지는 증거로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 과대 포장을 하느냐 뭐 이런 말씀을 지금 주셨는데 지금 이런 혐의를 어쨌거나 받고 있는 당사자인 정진상 실장이 뭐라고 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실장 어제 압수수색 중에 했는지 후에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직접 입장문을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민주당이 오늘 오전에 이를 기자단에 공개를 했는데요. 네. 정 실장이 했던 이야기 보시면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고 있다라며 무고함을 일단 주장을 했고 네. 자신을 향한 수사를 검찰 정권의 정적 사냥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의 결백함이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자신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네, 이 당 차원의 움직임도 좀 함께 살펴보시겠는데요. 네. 이 민주당 오늘 압수수색에 대한 기자 간담회 열었습니다. 이 정치 탄압쇼다라는 입장인데요. 직접 보고 오시죠. 검찰은 처음부터 무엇을 얻고자 온 것이 아니라 제1야당의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겁박하고 파괴하기 위해 철저하게 계산된 정치 공작 쇼였습니다. 제1야당 대표를 죽이기 위한 공작 수사를 통해 민주당을 와해시켜 결국은 총선과 다음 대선까지 노린 검찰 독재 장기화를 위한 기획 수사입니다. 정치검찰을 앞세운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정치 탄압과 검찰 독재 시도는 결국 실패할 것입니다. 네, 그럼 이제 이 검찰이 정치 공동체라고 겨냥하고 있는 당사자죠. 이제 이재명 대표 이 반응도 좀 살펴보실 텐데요. 이 당초로는 이제 최대한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 해당 내용으로는 이제 직접적인 표현 최대한 자제하며 우회적인 방식의 공격 이어가곤 했는데요.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숨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숨긴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다시 촛불을 들고 해야 되겠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을 맞이했습니다. 이 짧은 6개월 동안 온갖 참사들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정부는 왜 존재하는가,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를 묻고 계십니다. 이 검찰의 창작 완성도가 매우 낮은 것 같습니다. 검찰이 훌륭한 소설가가 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 이런 허무맹랑한 조작조사하려고 대장동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작, 결국은 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국민을 속이고 역사를 속이는 것도 잠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보신 것처럼 오늘로는 이제 훌륭한 소설가가 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상희 교수님. 네. 아니 지금 보니까 촛불을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근데 뭐 예전에 이 뭐 촛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퇴진을 얘기를 하는 이런 집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몇 명이 참석한 적은 있긴 하지만 야당 대표가 촛불을 언급을 한 건 좀 의미가 다르지 않나 싶은데 이 대표가 장외로 나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뭐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 당대표 입장으로서 네. 그 당시 대한민국 정치의 일대 변형을 일으켰던 촛불 시위에 대한 네. 이런 부분들을 직접적 언급한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 압수수색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역시 소위 이야기해서 이재명 칼끝의 겨누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압수수색은 뭐냐면은
증거를 찾기 위한 기본적인 수사적 행위입니다. 네. 그래서 이 압수수색은 엄밀하고 전략적으로 해야 됩니다. 네. 상대방이 눈치채지 않게 압수수색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것이 검찰이 독단적으로 하거나 검찰이 창의적으로 하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공소장에 뭐 이재명 등등 당대표 등등이 언급이 됐다 그러는데 압수수색의 판단은 검찰이 하는 것이 아니고 독립적 권한을 가진 사법부가 판단합니다. 판사가 네. 압수수색 영장을 심사를 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압수수색에 좋다라는 어떤 법원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뭐 법 위에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민주당이든 더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그 법원의 판단이 동질 판단했기 때문에 압수수색하는 것인데 네. 이 부분들이 자칫 일반 국민들에게 보이기에는 정치 탄압이다. 야당에 대한 탄압이다 이렇게 비춰줄 수는 있겠죠.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자의적으로 좀 시기를 조율할 수가 있으면 참 다행이겠습니다만은 이재명 당대표의 입장으로서는 그동안 보아진 정치적 행보 자체가 상당히 의심을 낳기에 충분한 그런 행보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더 명쾌하게 본인이 확실하게 입장을 정리해서 이야기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충분히 장외로 나갈 수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사실 이 이재명 대표가 이 촛불을 언급을 하면서 얘기를 한 거는 국정조사, 그러니까 헬로윈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가 나온 건데 민지숙 기자, 이 보니까 민주당, 정의당 등 이 야당이 이 헬로윈 참사 관련해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어제 제출을 했습니다. 그게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가 된다던데요. 그렇습니다. 야3당 조금 전인 오후 2시에 네. 이 요구서 본회의에 보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관련 내용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저희가 181명이 국정조사 요구를 했고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조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모두 발언으로 했습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가면서 마치 아무도 책임 안 지는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국회가 제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국정감사는 물론이거냐 또 청문회 또 필요하다라면 특검까지도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국민의 존엄한 명령을 따라서 국회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네, 지금 국정조사 현실화되는 것 같은 상황인데 이 국정조사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모습 같이 보고 오시죠. 수사기관이 과학수사와 강제수사에 기반한 그 신속한 진상규명을 국민들 모두가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경찰 수사 그리고 송치받은 후에 신속한 검찰 수사에 의한 진상규명이 국민들께서 더 바라시고 계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윤 대통령 사실상 국정조사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피력을 했는데 이번 국정조사 요구서의 제출에 야3당이 함께했다는 점도 좀 눈여겨볼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연 특검까지 이어질 것인가 또 주목할 대목입니다.